기류의 한평살이 2편 톡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저의 오버랜딩과 왜 한평살이를 힘들게 기류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숨겨놓고 있던 첫 번째 목표, 작은 목표입니다. 작은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현재의 오버랜딩으로 자기 차로 우리가 오버랜딩의 규범에 따라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계신 그 커플이 197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슬로우 모드로 하고 계시는데 기네스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184개국을 완성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좀 완전히 늦게 출발했죠. 늦게 출발을 해서 저의 계획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앞으로 12년, 그러니까 지난 거에 한 5년 다음 17년 정도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213개국 또는 214개국까지를 한번 차를 가지고 오버랜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세계에 도대체 몇 개의 국가가 있을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UN 가입 국가로는 뭐 현재 193 정도 되고요. 그리고 ISO라고 있어요. UN의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UN에 가입한 독립국가들처럼 소버레인 스테이트, 자주권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치령 또는 뭐 유엔에 가입 못한 국가, 예를 들어 여러분 타이완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엔 가입 국가였다가 쫓겨났었죠. 그렇지만 뭐 3부 다 있고 아직도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것저것 다 모으면은 250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뭐 korea.kr, 이 KR 이것도 다 ISO에서 인터내셔널 스탠드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어사인먼트 한 국가 코드들이죠. 이거 다 하면 250개가 됩니다. 제 목표는 213개국이고 앞으로도 한 10년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년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년 한 거 가지고 이제 뭐 세계 여행이니 오버랜딩이니 뭐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미 또 남미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뭐 오버랜딩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좀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까지 뭐 1880일인가 90일쯤 돼요. 이제 오버랜딩 하겠다고 집 가다 차가 나온 지가, 차박 생활한 지가. 그리고 이제 우리 뚜벅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이제 10만 마일, 16만 킬로미터를 이제 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또 새해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숨은 나만의 이제 목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좀 저자식이 뭐 이러지 않지는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저의 작은 이제 목표로는 유네스코라고 알죠? 그 월드 헤리티지 해서 세계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는 뭐 고고학적으로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도시가 또 지정된 데가 많아요. 뭐 도시들이 가보면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지정을 함으로써 이제 각 나라마다 좀 이제 힘이 센 나라는 많아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흙토담으로 되어 있는 왕궁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커뮤니티 위원장 해가지고 그거 하나 해준 거지 돈 없으면 안 해줘. 왜냐하면 이제 후원금을 내야 되거든. 자, 뭐 이래서 어쨌든 간에 1154개가 있고 관리가 안 되면 또 빠졌다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의미가 없거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별 유네스코 같지도 안 되는 데 같은데 또 너무 멀어서
뭐 시베리아 벌판에 그거 하나 보려고 뭐 말입니다. 500만, 뭐 800km 하다 이게 좀 그런데 다 빼고 갈 거여서 한 700개 정도. 그래서 유네스코 700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이 여행 코스를 잡는 가운데 700개 정도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싫든 좋든 또 가볼 만하든 아니든 가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적지 탐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거는 25,000년 전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우리가 뭐 백악기, 뭐 쥐라기, 뭐 많이 들으셨죠? 쥐라기 공원, 뭐 공원 나오고. 이건 이제 인간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제 인간의 흔적은 이제 길어와야 한 25,000년 전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히스토리, 즉 기록이 남기 전에 인간의 흔적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고 문자로 남아 있는 거는 현재로는 이제 4,500년에서 5,000년 전에 있는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BC 한 3,000년 전 정도가 제일 인류 역사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기록 문화의 가장 오래된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코레리라고 저기 어디야 페루에 있고, 뭐 세 번째는 뭐 중국 문화냐, 뭐 저기 뭡니까 인도 문화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갖다 붙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뭐 다 4,000년, 4,500년이 넘는 오래된 역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1,000년 이상 된 문화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전체적인 인류 문화의 역사를 한번 현장에 가서 찾아보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저의 또 궁극적인 여행의 목적하고도 취지가 맞고, 그래서 저는 뭐 공돌이입니다만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발자취를 찾아가기 위해서 1,000년이 된 이상의 유적지는 저 산꼭대기에 있건 저 바다 깊은 곳에 있건 외딴 섬에 있건 길을 쓰고 한번 찾아가는 게 이제 저희 세 번째 여행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한번 세계 유적지를 다 찾아보자. 이게 이제 그거고, 네 번째로는 현대 문명을 이끌고 있는 어떤 그 브레인 집단 엘리트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뭐냐면 월드 유니버시티 100,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100개 대학.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미국의 뭐 한번 미국 예를 들고 보면은 뭐 제일 그 좋았던 게 이제 MIT 공대를 얘기할 수가 있죠. MIT 공대가 아마 제일 뭐 낫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뭐 프린스턴, 뭐 하버드, 예일,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 뭐 콜롬비아 대학, 스탠포드 대학, 그다음에 유펜, 그다음에 또 좋은 데가 있나? 칼텍, 뭐 이제 이런 이제 학교들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논문 수라든지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인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의학이나 이런 데에서 밀리지 않는 대학들이죠. 이제 이 대학들이 이제 세계를 끌고 온 유수한 대학들, 물론 이제 뭐 영국에 가면은 또 뭐 옥스퍼드라든지 뭐 싱가포르 가면 뭐 SII인가요? 뭐 싱가포르 뭐 인스티튜트 오브 뭐 테크놀로지가 SIT인가, 뭐 저기 뭐 인도에 가면 또 IIT라든지 뭐 칭화대학, 뭐 또 북경대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대학들을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각 나라에 가게 되면은 100개의 유수 대학에 꼭 찾아가 보자. 왜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배출이 돼서 평민들, 서민들 뭐 이렇게 뭐 있죠. 이런 것들 어떻게 엘리트 집단들이 구성이 돼 있고 세상을 끌고 나가는가 하는 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쪽에 중미부터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 와 있지만은 그 이 중미하고 남미의 큰 차이는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안 해. 한국 사람들 말이죠. 그냥 조금 좀 입더러운 얘기를 하면 졸라게 공부해. 그러니까 차이가 거기서 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뭐 68배, 18배, 뭐 27배 이렇게 큰 나라인데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도서관이 없어.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12시에 끝나. 가가지고 껌 팔고 농사 짓고 그래. 언제 나라를 발전을 시키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곁다리기를 합니다면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냐? 한글이 있다는 거야. 한글. 남미, 좀 또 헛소리 하네.
남미를 다 돌아다니면 옛날에 정복자들의 500년 전에 스페니시 말도 살거나 포르투기, 그러니까 포르투갈 말 쓰고 있어요. 생김새는 전부 이놈의 파리 자식이. 생김새는 좀 뭐 유럽 사람이 아닌데 전부 다 식민지 언어를 쓰고 있어. 자, 우리나라는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고 또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글바글거리면서 하여튼 밤이고 낮이고 공부해. 입시 공부를 하던 취직 공부를 하던 하여튼 머리는 좌우전에 기름칠하고 쪼이고 닦고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뭐 어쨌든지 간에 결과는 빠르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곁다리였긴 합니다만 네 번째 세계를 이끌고 가는 유수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비전,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 제시를 찾아보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여행의 작은 오브젝티브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저 여행 어떤 루트를 정할 때는 꼭 이제 이런 카테고리에 이제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인간상도 보고 배우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어떤 과학 유적지나 명승지에 뭐 스토리도 듣고 있겠죠. 그 이제 다 이제 곁다리로 이제 얻어 듣고 주워 들은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버리기도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을 다 마치게 되면은 아마 이제 한 80년 되지 않을까? 그쯤 되면은 건강이 이제 허하게 되면은 내 차로 세계 여행에 대한 책자를 한번 세계 여러 가지 그 문명, 유네스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유적지, 역사에 관한 거, 그다음에 현대 생활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각국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 특별히 뭐 명승지 소개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을 총 이제 망라를 해서 책을 좀 쓰고 싶었던 것이 여행의 기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전체 그 세계를 27개 이제 구역으로 한 개 구역은 대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여행을 해야 될 정도 기간으로 해가지고 27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게 책자로 한번 완성을 시켜보는 게 여행을 마치고 나서의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작은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면 이제 차박 아닙니까? 차를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에서 가장 이제 그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뭐 물 넣고 밥하고 뭐 목욕하고 그걸 누가 못하겠어. 저야 이제 전기쟁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요즘 여러분이 가장 그 아쉽고 굉장히 긴급한 건 뭐냐면은 전기 문제예요, 전기. 왜냐하면 유틸리티 중에 물은 가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쉬운 소리 하면은 사막지대에서 가서도 물을 구할 수가 있어. 살아보니까. 그치만 이게 전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기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돈 내고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전기 볼트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구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쓴다는 게 이게 어렵다 보니까 뭐 여기다 태양열을 다내 뭐 그냥 오만 삽질을 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차박 전기라고 해서 제 아는 대로 실전 경험들이라 어떻게 자작을 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전기를 모르고 돌아다니면은 저기 외딴 산골이나 뭐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제 사고 생기면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없어. 이 생명줄이 이제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박 전기에 관한 어떤 실무적이고 운영적이고 부품, 용어, 배선, 자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세분화돼 가지고 각 부분별로 책자를 뭐 한 6-7권 정도 소책자를 좀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다 완성은 못했지만 발간되는 대로 한번 올려가지고 우리 차박전기에서 시리즈로 체계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차박전기 영상은 중단을 하고 잘 안 올리고 책자를 짬짬이 바쁜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책자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차박 야화예요. 차박 야화. 이 차박 야화가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실을까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까요? 1800년대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화장실을 같이 썼어요. 알고 계세요? 유럽에서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서서 피피를 해서 쉬를 쌌어. 그런 거 아시나 몰라. 그 다음에 이 매장 문화, 이거 재밌어요.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뭐 우리나라에 화장을 안 해, 뭐 봉분을 세워서 거기다 비를 세우네 그러지만은 항아리에 였는 데도 있기도 하고 미라로 꼭꼭 싸가지고 한 데도 있고 지푸라기 해가지고 줄로 꼭꼭 묶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각 나라마다 다니면은 또 가장 화장을 해가지고 또 아파트처럼 말이죠 이렇게 좀 벌집처럼 또 고안에다 여놓는 사람들도 있고 독립적으로 집을 져가지고 또 하여튼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매장 문화도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길거리에 보면은 강아지들 뭐 소들 말들 앉아가지고 뭡니까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되나 좀 이 나이에 그냥 섹스한다고 그래요. 섹스하게 뭐 인간도 마찬가지고 종자번식을 위해서 이게 또 재밌는 나라마다 또 풍습이 또 달라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가장 또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외계인을 잡아라. 우주에서 이 온 외계인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또 저 작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흔적 찾기 중에서 제가 찾아냈던 것들, 저 나름대로 해석들,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제 과학적이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허풍 좀 비슷하게 여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뭐 김장김치, 빨간 김치 있잖아요. 뭐 고추로 그게 우리나라 건가? 당장 또 저 자식이 또 무슨 한국을 뭐 저 중국놈이야 또 뭐 이래가지고 하겠지만 이 고춧가루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본래 우리나라에는 고춧가루가 없었는데 조선시대 말기만 해도 우리가 백김치 먹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빨간 김치가 한국 김치가 됐을까?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백그라운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큰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창세기 얘기를 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나와. 이게 에덴 동산이 대체 어딨어? 노아의 방주는 또 진짜 있어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아라라산이라는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찾아놓은 에덴 동산에 가서 저 나름대로의 개똥 분석이 또 여기가 에덴 동산이 진짜 맞나 한번 확인도 좀 해보러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보게 되면은 뭐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데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오게 되는 과정에 이제 법궤라는 게 나와요. 법궤. 이 법궤는 있다가 말고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뭐 이제 이러한 궁금증들. 그 다음에 뭐 요즘 잘 아시지만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로제타 스톤은 이제 옛날에 그 비밀, 옛날에 뭐 고대 언어를 이제 풀기 위한 마치 그 고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 돌이에요. 동물. 그 로제타 스톤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썼을까 거기서? 그 로제타 스톤에 얽힌 비밀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여행을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궁금증들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뭐냐면은, 아니 인간은 밥도 먹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애도 낳고 다 똑같은데 왜 동물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인간은 거짓말을 할까? 왜냐하면 난 공룡이 거짓말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예전에 나도 개를 몇 마리 길러봤는데 개들이 거짓말하는 걸 못 봤어. 근데 왜 인간은 거짓말을 했을까? 할까?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야. 자기 과장이. 아주 특별한 동물이야. 특별한 동물. 뭐 주여 하기도 하고 남이 에비타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종교라는 것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개나 동물들은 죽음에 대해서 몰라. 그냥 먹고 싸고 사는 거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동물들하고 다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인간은 거짓말할 줄 알아. 난 이게 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그동안 길에서 얻었던 지식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그마한 동네가 커서 제국이 되고 제국이 흥해서 망하게 되고, 또 대한민국이 이 일제시대에 일본에 와서 지금 뭐 와다시와 한국구진 됐어요 뭐 이러고 살 때다가 나라의 우리 이 조선어 한국어를 지키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지만 또 누가 알아?
흥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이 역사의 비결이고 순환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얘기하면은 이 선은 1차원이죠. 선이 두 개가 모이면은 2차원 X, 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간을 더하면은 X, Y, Z, X, Y, Z라고 하면은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이제 우리가 시간의 공간이 우리가 했던 프레히스토릭 5,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로 쫙 해서 지식과 인간이 살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3차원 내에 딱 공간을 하게 되면은 4차원의 세계, 이제 타임의 공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 종교의 문제,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종교를 가지고 있게 되는가, 이에 대한 어떤 답답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응축을 해서 궁금하면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나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긴 얘기를 들은 것은 저의 마이 스토리고, 여러분들이 이 1년, 5년, 10년, 15년, 20년 걸리는 이 세계 여행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자진해서 다 버리고 한평살이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6개월도 못 가서 아이고 힘들어. 지금 또 여기도 39도야. 실내가 지금 더워서 차 안에서. 이게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를 목표의식을 잊어먹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신년 1월 5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새해의 각오를 다시 나눠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12년, 15년을 더 강행군을 해야 되는 각오를 더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버랜딩은 레저, 즉 취미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in search of knowledge, wisdom and truth, 지식과 지혜와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나선 길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수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여기도